네, 중개사TV 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중개사법 12번을 풉니다. 중개사법 12번 매수신청 대리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매수신청 대리 위임인 을에게, 을이 손님이죠. 자, 을에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 자, 그러니까 매수신청 대리인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근데 반드시 주의할 점,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실을 먼저 등록하고 나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지,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인만 하겠다 하면 안 됩니다. 자, 무조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했다 해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는 게 아니라, 자, 먼저 반드시 사무실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실을 반드시 등록하고 나서 사무실 관할 지방법원에 가서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사무실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또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는 절차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매수신청 대리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사무실을 차렸던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사무실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할 때 공제증권 가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공제증권이든 손해배상 보증증서든 그다음에 공탁이든 손해배상 보증증서를 먼저 가입을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을 먼저 하고 등록증을 발부받을 전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만 손해배상 공제증서를 발급할 수 있죠. 손해배상 책임보장제도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하고 나서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돼요. 하지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먼저, 등록하기 전에 먼저 손해배상 책임보증 제도를 가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순서가 틀리죠. 자, 그걸 시험에 어떻게 나옵니까? 매수신청 대리 등록 요건이라고 나옵니다. 요건에는 손해배상 책임보증 제도를 먼저 가입을 해야 된다, 이게 나오죠. 그래서 요건입니다. 요건. 매수신청 대리 등록 요건에 먼저 손해배상 책임보증제도를 먼저 가입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다 등록한다? 자, 중개사무실, 사무실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한다. 그리고 나서 실무교육을 또 받습니다. 실무교육을 받는데 누가 실시하냐? 자, 개업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그래야 돼요. 하지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련된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또 받아야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실무교육을 미리 또 받아야 돼요. 자, 등록 신청하고 나서 실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을 미리 받고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해야 된다. 누가 실시한다? 행정처장이 실시한다. 매수신청 대리 등록할 때 요건은 그러니까 실무교육, 행정처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증서, 공제증권을 먼저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게 매수신청 대리 등록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법인의 대표자가 가능하지, 부칙 6조 중개인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못합니다. 매수신청 대리 등록, 공경매 관련 입찰 업무나 권리 분석을 못합니다. 부칙 6조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하면 자기가 입찰표를 대신 신청을 해야겠죠. 그리고 매수신청 입찰 길에 참가해서 직접 참가해야죠. 그리고 의뢰인의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의뢰인 이름으로 써야 되죠. 의뢰인이 낙찰받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낙찰받으면 안 돼요. 자,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낙찰서를 쓰는 게 아니라 대리인 누구누구 본인의 이름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건건마다 위임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어떤 행위 할 때마다 위임장을 제출해야 되고,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매길에 매각 경매길에 최저 보증금, 입찰 보증금을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보증금 10분의 1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의 보증금을 납입한다. 하지만 항고는 할 수 없어요. 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의뢰인이 하는 거지 매수신청 대리인이 할 수 없다. 그러면 항고할 때 보증금은 최고가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자, 항고에 대한 보증금액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 그 다음에 입찰, 경매, 입찰 기일에 대한 보증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맨 처음에 입찰할 때는 최저 매각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이 금액 이상으로 낙찰해야 된다는 거. 모든 입찰인이 보증 금액이 똑같습니다. 자, 입찰 기일의 보증 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하지만 별도로 항고할 자는 최종 매각 금액의 10분의 1이라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최저 매각 대금과 매각 대금을 놓치면 안 돼요. 최저자가 나올 때는 맨 처음에 입찰 기일의 보증금액 최저 매각 대금의 10분의 1. 그다음에 나중에 항고할 때는 이 항고는 의뢰인만 하는 거지 입찰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항고할 때는 최고 매각 대금 그냥 매각 대금이죠.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 항고 보증금액이고 입찰 기일의 보증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지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매수신청 대리인에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거 1번 갑의 매수 신고액이 차순이고 차순이라는 것은 2등으로 낙찰됐다 이거죠. 아깝게. 그러면 1등이 매각대금을 내버리면 2등은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1등이 매각대금을 낼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차순이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입찰 대리인이 신청을 대신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2등이라고 해서 차순이 매수 신고를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1등과 2등의 금액 차이가 아주 비등비등할 때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비등비등할 때 그 기준점이 최저 매각대금의 보증금 10분의 1, 최저 매각대금의 10분의 1 그 보증금을 1등 낙찰 금액에서 뺍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넘는 금액으로 쓴 사람만이 차순위가 됩니다. 반드시 보증금액을 빼서 넘는 금액으로 들어가야 돼요. 1등과 2등의 미미한 차이가 10분의 1 그 보증금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순위고 최고가 매수 신고에서 그 보증금액을 뺀 금액, 이 보증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겠죠. 이 보증금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 뺀 금액에서 넘는 금액 안에 들어오는 차순위만 인정해준다 이거죠. 이해하시죠? 자, 1등과 2등의 차이가 너무 많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순위이고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 금액을 뺀 금액을 반드시 넘는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이 넘는을 무조건 놓치면 안 돼요. 뺀 보증 금액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갑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갑이 중개 공인중개사 대리인이죠. 대리인도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의뢰인에 대신해서 신고할 수 있는 게 차순위 매수 신고, 그 다음에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이 세 가지는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입찰표 작성하는 것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매수 입찰기일 보증금액 최저 매각 가격에 보증금 납입하는 것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고만큼 할 수 없다는 거 놓치면 안 돼요. 항고는 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도 할 수 있다. 그 차순위 매수 신고는 반드시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 금액을 뺀 금액이 넘는 차순위만 인정합니다. 반드시 넘는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자, 2번 갑은 을을 대리하여 손님을 대신해서 입찰표를 대신 작성 제출하는 거 당연하죠. 입찰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자, 3번 갑의 입찰로 을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나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되지 않은 경우, 자, 그래서 떨어졌다 이거죠. 갑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 신청했을 때 그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보증금액을 납입할 수도 있고 보증금액을 환불받을 수도 있고, 이 보증금액은 얼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먼저 보증금을 납입해야 돼요. 현금이나 유가증권, 그리고 경우에 따른 법원이 명하면 자, 관련된 보증증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자, 4번 을의 갑에 대한 보수의 지급 시기, 그러니까 본인이 대리인의 돈을 줘야죠. 수수료를. 보수를 받고자 매수신청 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수의 지급 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매각 허가 결정일로 하는 게 아니라 매각 허가 결정 받고 나서 매각대금 납입하라고 매각대금 납입 기간을 정해줍니다. 기한을. 그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보수 지급 시기가 되지 매각 허가 결정에 따라서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매각 허가 결정을 먼저 하죠. 법원이. 하지만 돈을 안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입찰자가.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일 또는 매각 허가 결정에서
항고하고 소송이 종결 안 될 수도 있죠. 다른 채권자가 막 항고하고.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일 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최종 절차가 끝나는 시점보다 매각대금 지급 기한입니다.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받는다.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 보수의 지급 시기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매각 허가 결정일 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개공이나 중개법인의 대표자 매수신청 대리인 할 때 매각 허가 결정일 때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에 보수의 지급 시기가 된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매수신청 대리인, 보수의 지급 시기는 매각 허가 결정일이 아니라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에 보수의 지급시기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로 인한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어딥니까? 잔금 지급일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잔금 지급일이 지급시기고,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인한 지급시기는 매각대금 지급기한일이 지급시기라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일이 아니에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가본 기일 입찰의 방법에 의한 매각 기일에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할 때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 장소, 당연히 매각 장소나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겠죠. 그래야 매수신청 대리인이죠. 법원이 인정한, 우리 현행법에 의해서 법원이 인정한 경매 방법은 기일 입찰, 그 다음에 기간 입찰, 호가 입찰, 이 세 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기일 입찰이에요. 기일 입찰은 그날에 법원에 참석해서, 출석해서 입찰표를 작성해서 그날 결정하는 게 기일 입찰입니다. 기간 입찰도 있고 호가 입찰도 있습니다. 경매 방법은 몇 가지다? 세 가지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호가 입찰, 호가 경매, 이 세 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까지 알면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 아주 내용이 많은데 건건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에서 업무정지 명령을 받는 것도 최소 6개월부터 2년까지입니다. 2년까지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법의 업무정지는 6개월을 한도죠. 6개월을 초과하지 않죠. 업무정지가. 근데 매수신청 대리는 2년까지로 합니다. 2년 이하까지. 매수신청 대리는 2년 이하까지 중개 업무정지, 매수신청 업무정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2년 이하로 합니다. 매수신청 대리의 업무정지 범위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로 한다까지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는 매년 나오지만 내용이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흐름을 잡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실무니까. 정답은 12번에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으로 틀린 거 4번이 되겠습니다. 갑에 대한 보수, 매수신청 대리인에 대한 보수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 허가 결정이 아니라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에 보수의 지급 시기가 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